자, 오늘은 박기환님가 네네. 저희 친구 하리. 네네. 네네. 몇 번 나왔지? 학회? 몰라 지금 4번인가 아 많이 3번인가. 네 번째네. 많이 네 번째네. 우려네요. 네, 제가 약간 다시마예요. 자, 오늘 저희 셋이 모인 이유는 일단 이 팟캐스트에서 명상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명상도 많이 우리셨구나. 그건 제가 다 듣지 못해가지고. 제가 우릴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아. 한번 꽂히면 우립니다. 잘 그래서 우리셨구나. 예. 최근에 이제 하리랑 기환님 두 분 다 명상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서 일단 가서 만났죠. 네. 서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죠. 예. 일단 그 얘기를 할 거고 네. 명상 관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일단 하리랑 기환님 두 분이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아, 기환이 먼저. 예. 고. 네. 뭐 어디서부터 그냥 주구장창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원래는 저는 지금 이게 동물권 활동가로서 지금 이전에 직장이 이제 케어 동물권 단체 케어였고 지금은 이제 동물해방 물결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이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케어에 있었을 때 이제 그 박소연 대표의 비밀 안락사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뭐 난리가 났었죠. 뭐 직원들하고 대표들 싸우고 뭐 정말 시끄럽고 정말 인생에서 정말 몇 번 없을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뭐 전 국민이 막 다 관심을 갖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놀랍게도 이제 그 시기에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당산에서 원래 제가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 케어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서는 그 완전 뒷수습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다음에 또 집에 와서는 또 할머니 뭐 병간호 해드리느라 막 또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서 완전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죠. 그러고 나서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좀 케어 사태가 수습되고 이제 저는 케어를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그러니까 박소연 대표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락사라는 그런 정말 중차대한 문제를 어떤 임원들끼리만 알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후원한 시민들에게조차 그렇게 비밀로 하고 했다는 사실은 정말 이거는 빼도 박을 수 없는 정말 잘못이죠. 뭐 그 원인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성찰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결국엔. 그러니까 생명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아도 되는 그런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결국엔 어떤 한 사람이 그거를 다 짊어질 수밖에 없었고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짊어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어떤 하나의 골마 터진 어떤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좀 대안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도 비건이긴 했지만 비건이면서도 자본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삶들이 점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비건으로서 또 소비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라면을 먹는다든지 또 뭐랄까요 그런 가공식품들 그런 거를 또 사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또 생기는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들 쓰레기가 생긴다든지 혹은 자본주의의 그 노동자들이 또 착취를 당한다든지 그건 비건으로 간다고 해도 결국엔 그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생태마을 공동체라던가 비전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비전화라는 거는 이제 전기와 화학물질 없는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좀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또 알게 돼가지고 그거는 미니멀리즘이랑 또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요 심플하게 산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지인이 추천해줘서 봤는데 심플하게 사는 방법이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뭐 예를 들면 옷을 사더라도 그냥 아무 옷이나 사는 게 아니라 좀 비싸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산다던가 혹은 뭐 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명상 이런 것도 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명상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는 이제 뭐 유튜브에 그냥 명상 쳐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눈 감고 뭐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식이었거든요. 뭐 하라 그래요? 처음에 그냥 눈 감고 뭐랬더라요. 그 호흡에 집중해라. 호흡에 집중해라. 호흡에 집중해라. 그 정도였죠. 호흡에 집중해라 그 정도. 그래서 근데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명상 한번 제대로 좀 배워보자. 관련 책이 없을까? 그래서 알아보던 도중에 이제 여기에 그 예전에 나왔던 수연님 그분이 이제 제 지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윗바사나 고엔카이 윗바사나 책을 추천해줘가지고 기관님한테.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케어 나오고 이제 좀 시간이 남는 때여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청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한 3개월 그래갖고 3개월 신청 기다려서 이제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게 되기까지는 1년의 어떤 기환님의 뭐 직장에서나 네. 그리고 집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삶의 방향성을 찾던 시기에 그쵸, 네.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네. 책에서 이제 명상을 네. 권해서 네네. 해보니까 뭔가 뭐 관심이 갔고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다 보니까 네네. 지금 다녀오게 되셨다. 네네. 그렇군요. 그 책을 읽었을 때 네네. 제가 그 책을 저도 지인들한테 많이 권한 적이 있고 저는 안 읽어봤어요. 네. 그냥 갔다 왔으니까 내 뭘 읽고 네. 약간 근데 그 제가 들은 피드백이 좀 의견이 분분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 있는 반면 맞아요. 기환님처럼 뭔가 내용이 와닿는다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기환님은 그러면은 이걸 처음에 한번 읽었을 때 네. 막 뭔가 좀 관심이 갔나요? 진짜 잘 모르는 내용도 많았어요. 네. 저도 지금 이제 명상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 책을. 근데 지금은 읽혀요. 아. 아니짜라든지 뭐 쌍카라라든지 뭐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았는데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책을 지금 제가 다시 처음 읽는 느낌이에요. 그때는 읽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읽더라도 뭐랄까 그냥 훑어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 뒤에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좀 그냥 흥미롭게만 읽혔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확실히 몸으로 느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더 확실히 들어온다. 그러니까 몸으로 느꼈던 거에 이제 어떤 거기에 이제 라벨을 붙여주는 그쵸.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자, 하리사마. 하리. 그래서 잠시만 이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이 테이블에 시소입니다. 시소. 네, 테이블 겸 시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멀미나겠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냥 편한 말로 하면 되는 건가? 오케이. Let's 아, get it. 하십시오. 오케이. 요. 그래서 나는 일단 맨 처음에 그 멜라니 조이라는 사람, 그 사회심리학자라는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서 강연하는 걸 보고 동물권 활동가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강연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봤어요? 저는 그 유튜브 제목만 봤어요. 네.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식으로 동물권 활동을 하면 좋은가, 뭐 어떤 잔인한 영상을 계속 보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뭐 회복을 어떻게 하는가, 뭐 번아웃 증후군은 어떻게 오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우울증에 관심도 많았고 뭐 좀 힘들기도 했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약간 저는 그런 과학적인 거를 좋아해요. 논문에서 증명된 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사회 심리학자이고 과학자니까 그 사람이 추천해준 헤드스페이스라는 명상 앱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계속 그 앱을 사용하면서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앱을 어. 살짝 소개해 줄래? 헤드스페이스라는 앱이 대충 뭘 시키는지 10분 동안. 10분 동안 어. 10분 동안 앉아서 내 몸을 한번 이렇게 구석구석 살피고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에 집중을 하고 근데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이제 숨 쉴 때마다 이제 세요. 이렇게 하나 둘 하면서 세긴 하고 뭐 그치만 이제 그게 나중에 윗바사나 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세는 것만 안 세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많이 증명이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죠.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물론 잠깐 안 할 때도 있었지만 하루 10분씩이니까 계속 해오고 있다가 그게 나한테 영향을 크게 미친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뭐 일수랑 이제 친해지게 되고 일수가 윗바사나를 갔다 왔다. 근데 그때 막 엄청 강력하게 추천은 안 했었어요. 내가? 그냥 나 명상하러 간다. 10일 동안 연락 안 된다. 이 소리만 했지. 그냥 할만하다. 좋다라고 했는데 막 추천을 안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거를 들었으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 한번 노출이 된 거지. 윗바사나라는 그 명칭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천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부산 내려오기 며칠 전에 누구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충북에서 약간 동물 보호소는 아니고 생추어리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추어리 같은 것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사도 지으면서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도 받아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때 이제 에카트리나라는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비건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한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윗바사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익숙했던 그게 다시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더 익숙해진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남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윗바사나 봉사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때 나 들어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한번 신청해봐 라고 해가지고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긴 대기자인데 그래서 그냥 뭐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죠. 그래서 뭐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했는데 됐어. 그래서 이메일이 날라왔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야 되네. 그래가지고 갔죠. 내심 안 되길 기대했는데. 내심 안 되길 기대하진 않았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며칠 전에 신청해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누구는 3개월을 기다렸는데 본인도 안 잊고 있었다면서요. 잊고는 살았는데. 근데 그게 사실 대기자가 길어도 네. 운이 좀 많이 작용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몇 개 해놓으면은 하나는 되더라고요. 네. 몇 개를 해놔 한 번에? 몇 개 해놔도 돼. 몇 개 해놔도 돼. 난 그런 것도 모르고 3개월을 그냥 기다렸어. 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너도 일단 나한테서 처음 명상이랑 단어를 익혔고 그 윗바사나라는 윗바사나. 그리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윗바사나를 하니까 약간 그런 거네. 뭐 우리가 살다가 처음에는 뭘 들어도 그게 별로 안 와닿는데 주변에서 계속 그거를 막 여기저기서 들리고 버스 타도 들리고 책 보는 게 또 그 얘기하고 마케팅 약간 우주가 나에게 지금 이 길을 가라고 약간 신호를 건네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거였나? 그런 거라고 약간 그런 그냥 진짜 그냥 노출이 빈번하면은 그치. 그거에 익숙해지고 뭔가 뭐랄까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약간 즉흥적인 걸 좋아하기도 해 내가. 그래가지고 하자 해서 할까? 그래 해보지 뭐 그런 거였지. 너도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명쾌한 그게 아니었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그래? 엄청 너 망설여했잖아 처음에. 처음에? 아 갈까? 아 근데 내가 가도 되나 이거 진짜. 아 내가 그랬었어? 안 그랬나? 난 그렇게 기억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 됐다고 하면서 전하지 않았나? 그랬나? 아닌가? 신청했다고 말했을 거 나한테 처음에. 그랬나? 그래서 신청했는데 대기 걸려가지고 어. 아씨 이거 그냥 하지 말까? 뭐 그러다가 내가 너한테 무조건 가라고 아 그러잖아. 아닌가? 기억이 안 나나 아, 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맞습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어. 그럼 이제 열흘짜리잖아 이게 프로그램이. 네. 사실 앞뒤 하루씩 붙이면은 12일이고. 뭐 기아님은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네. 시간 내는 것도 일단 어려웠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시간 내는 거는 뭐 둘째 치고 어디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12일을 무건으로 네. 명상을 하고 온다는 게 네네. 꽤 큰 결심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 뭐 별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냥 뭐 해보지 뭐 약간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물해방물결에서 그러니까 케어에서 나오고 나서 한 5월부터 사실은 이제 동해물 쪽하고 이제 프리랜서처럼 같이 일을 하고 있던 계기였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7월이었나요? 그때가? 네. 네, 7월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내가 미리 얘기해놨어요.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그 7월 9일이었나? 뭐 그때부터 20일까지였나 그랬을 네 거예요. 맞아요. 7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내가 이 명상을 가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좀 양해를 해달라고 미리 먼저 말하고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는 조건이 일찍이? 그거였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사실은 7월 12일이 복날이었어요. 복날 초복.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동물권 단체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빠지는 바람에 많이 힘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뭐 물론 그 12일이 됐을 때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도 항상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이네. 오늘이 초복이구나. 근데 여긴 너무 조용하고 막 거기는 엄청 시끄럽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진짜 근데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명상이나 이런 뭐 무건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다못해 뭐 저기 템플스테이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무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그냥 조용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혼자서 막 개미 관찰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때 이제 딱 첫날에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순간 이제 하리님을 딱 뵌 거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무건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다행히도 들어가기 전에 봤네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봤네요. 그래도 말은 많이 안 했어요. 괜히 맞아, 이제 맞아. 또 시작하기 전에 어떤 또 혼란 너무 궁금해 그 장면이. 너무 혼란스러워지잖아. 괜히 막 할 말이 더 많아질까봐 일부러 말 더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그러니까 밥을 이제 저녁이죠. 저녁 그때 하도 점심을 못 먹어갖고 배고파갖고 막 엄청 딱 먹고 딱 씻으러 가는 길에 하리님이네. 난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먼저 알았어.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내 손을 딱 잡는 거야. 우리 아마추어처럼. 미안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는데 딱 봤더니 기관님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또 지인을 만날 줄이야. 예. 그러니까 하리님하고는 뭐 이렇게 막 엄청 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제 뭐 비건끼리는 구면이니까. 다 얼굴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뵀던 분인데 이제 거기 딱 앉아 계셔가지고 완전 깜짝 놀랐죠. 당황스러웠겠다. 예. 그래서 재밌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화장실에서 또 한 번 뵀었는데 우리가 깊은 이야기는 다 끝나고 얘기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일 동안 지나갈 때 눈도 안 맞췄죠. 지나갈 때 불어. 진짜
일부러 막 눈 맞추고 일부러 막 이렇게 그렇게 했었죠. 그렇구나. 좋았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그 기관님이 이제 뭐 프리랜서였지만 네. 일을 하고 계셨고 네. 그리고 그 기간이 딱 복날이었고 네네네. 근데 저도 그 2번을 갔다 왔는데 2번 다 저는 뭐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갔다 와가지고 그런 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래도 네. 항상 일은 있잖아요. 네. 뭔가를 해야 되고 저는 사실 네.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안 가? 그게 그래도 되나? 왜냐면 저는 제가 하는 운동 팀이 있는데 거기서 대회를 빠지는 건 되게 큰 네. 업데이트거든요 팀한테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빠져야 되고 저것도 빠져야 되고 뭐 집안 가족이랑 뭐 어떤 계획도 있었고 그 2번째 갔을 때도 되게 뭐 이렇게 앞뒤가 딱딱 안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정말 12일이라는 기간이 정말 완벽하게 텅 비어 있는 그렇죠. 있는 일은 살면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럼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결단을 내리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맞아요. 평생 못 가. 맞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때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컷. 근데 저는 네. 모르겠어요. 스케줄을 좀 잘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럼 너만 그랬던 걸로. 그 전까지 해야 될 거 뭐 만약 그날 이제 그 중에 뭐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 다 해결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다 해결하고 그래서 갔을 때 막 그러니까 허접이네. 그러니까 스케줄을 정리를 잘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갔을 때는 거의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 거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내 역할은 없었어요. 딱 미리 다 말해놓고 뭐 이렇게 했던 걸 했어서. 네. 그래서 그런 건 미리 다 해놔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방금 그 부분은 통편집하는 걸로 하고. 예. 살려. 오케이. 그럼 이제 갔어요. 뭘 기대하고 갔는지. 내가 이걸 갔다 오면은 뭐가 조금 바뀌어 있겠다. 그리고 가고 그 열흘이 끝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기대와 현실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어땠는지. 그냥 그런 거 쭉쭉쭉쭉. 네네. 사실 큰 기대란 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 명상이란 게 사실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뭘 기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뭘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래도 나름 집에서 아침마다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눈 감고 숨쉬기는 했었거든요. 그게 명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침마다. 그래도 나름 뭘 했으니까 뭐 가서 좀 버틸만 하겠지. 뭐 잘하겠지. 그리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마음 비우기, 그냥 생각 비우기,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갔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오히려 가서 그래서 그 맞닥뜨리는 거 하나하나에 되게 진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첫날에 갔을 때부터 이제 뭐 말 못하는 거 뭐 그런 거 시작해서 약간 맨 처음에 들어갔을 첫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약간 군대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약간 진짜 연락도 못 하고 막 엄마 보고 싶고 막 너무 그러니까 그 다리도 너무 아프고 다리가 막 진짜 막 후들거릴 정도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가. 막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정말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뭐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원래 제가 좀 아침잠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딱 거기에 시간대가 그러니까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딱 거의 명상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라이프 스타일이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일찍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삶은 좀 저한테 맞았어요. 뭐 밥도 당연히 비건이니까 맞았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엄청 방황을 하고 힘들다가 그 이후부터 되게 막 좀 버텨냈던 것 같아요. 잘 뭐 힘들면 쉬어라라는 말을 듣고 좀 쉬고 다시 시작하니까 또 잘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윗바사나 하다가 뭐 감각이 잘 안 느껴지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근데 어느 날에는 막 갑자기 진짜 난생 느껴보지도 못한 그런 신기한 뭐 빛을 보거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막 이런 것도 느끼면서 뭐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뭐 근데 그러다고 또 그걸 또 집착하지도 않았어요. 모범생이시네요. 아니 뭐 무슨 부처네요 거의.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되게 그냥 끈덕지게 잘 존버하셨네요. 존버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랬던 거죠. 그렇게 잘 버텨내고 잘 견뎠어요. 잘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밖에 나왔을 때는 밖에 나왔을 때 이게 살짝 그럼 일단 여기에서 느꼈던 거. 그 말을 일단 안 했던 거. 말 안 무건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처음일 거 아니에요. 네. 기현은 뭐 그거 자체는 어땠어요? 그 느낌. 네. 근데 사실 제가 혼잣말은 해도 되는 거죠. 거기서. 밖으로만 안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내면에서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라고 하긴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거 솔직히 어떻게 자제해요? 말도 안 돼요. 나는 덥다 막 이러면서 혼잣말 이제 잘까? 그럼 내일은 뭘 할까? 이 정도. 나 혼잣말 집에서 그 숙소에 딱 돌아갔을 때 누워서 다리가 아프네. 엄마 보고 싶다. 막 이런 거는 뭐 그런 건 혼잣말 다 했을 것 같은데. 혼잣말 했어요. 혼잣말 막 하고 뭐 그런 건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무건을 한다는 거 자체는 그 현장에서 있었을 때 진짜 신기하게도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32년간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거기 안에 있을 때 그 11일 동안 무건을 했던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그 남는 시간에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논밭이 보이는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교회 방향.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밭을 보면서 그냥 서늘한 바람이 막 불어와요. 그냥 서늘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람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 말 없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되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마다 그 명상 센터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어서 그거를 진짜 열심히 걸었어요. 그러니까 명상하고 이제 그 뭐 2시간을 하건 3시간을 하건 이제 한 번 하면 이제 쉬는 시간이 한 5분이나 10분 정도가 주어지는데 그럼 그때마다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무조건 그 남는 시간 땡 치기 전까지 걸었어요. 걷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래서 막 열심히 걷다가 그러니까 뭐 말할 시간도 없고 그 중간중간 개미나 좀 개미 막 구경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무건에 대한 어떤 뭐 엄청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고 또 뭐 네, 지금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막 그 힘들은 게 결국엔 또 안 있자 지나간 것 같아서 뭐 그걸 또 다시 막 붙잡아서 그 고통을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무건 자체는 별로 안 힘들었다. 저도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기도 했고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가기 전에 제일 힘들 것 같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제일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무건이 막상 가보니까 저는 엄청 좋던데. 그러니까요. 네. 엄청 평화롭고 오히려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막 왜 내 입에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되게 내가 말을 평소에 이렇게 하는구나 갑자기 확 느껴지는 거예요. 네. 되게 막 내가 실제로 의도하는 말은 요만큼인데 남한테 말을 할 때는 거기다 살을 이만큼 붙여가지고 포장해서 막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좀 느껴졌고 그렇군요. 할인 어땠어? 첫 질문이 뭐였지? 그냥 어땠는지 영상 자체. 뭘 기대하고 갔는지. 뭘 기대하고 갔는지. 사실 그 말했던 헤드스페이스 앱은 계속 쓰니까 그 간간히 느껴지는 그런 평정함이나 아니면 그 차분함 아니면 그쪽에서는 이제 그걸 뭐라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뭐라고 하지 한국어로? 시각화. 시각화를 했을 때 어떤 그런 되게 큰 빛이라든지 그 빛 안에서 이렇게 되게 따뜻한
느끼면서 안에 있는 그 느낌이 참 좋았기 때문에 그 10분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몇 시간씩 느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갔었고 그래서 근데 가기 전엔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말 못하는 것도 그렇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내가 10일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그 친구랑 같이 갔었고 그 친구도 하다가 힘들 수 있는데 힘들면 나 여기 있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막상 들어가서 그 무건을 했을 때는 맨 처음에는 무건은 나한테 힘들진 않았거든. 좋았고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무건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한 9일 10일쯤 되니까 무건을 안 하면 명상 자체가 불가능하겠더라고. 그냥 그 센터 안에서 막 5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무건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런 잘 돌아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또 누구는 또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편견들이 쌓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명상법에 대해서 맞아. 그래서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 무거는 정말로 명상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은 나 혼자 머릿속에서 혼잣말 하는 것도 지금 지저분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거기에다가 가세를 하면은 그치. 얼마나 여기가 난장판이겠어 머릿속이. 맞아. 그래서 나는 무거는 정말 꼭 필요하고 그 특히 센터 안에서는 굉장히 뭐 어쨌든 그냥 좋았다라는 거였지. 그렇군요. 자, 열흘 동안 명상을 하고 사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땠어요? 바로 복귀하자마자요? 그냥 이제 나오면서 뭐 집에 와서 뭐 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명상을 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저희가 지금 이걸 세고 있거든요. 지금 한 딱 29일 됐어요. 오늘. 나온지? 네. 예. 네, 29일 됐어요. 네. 거의 딱 한 달 됐네요. 뭐가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끝나자마자 이제 친구한테 그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소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요? 느낌이 바뀌었다. 나도 누구한테 들었던 소리네. 너가 그랬잖아. 너가 나한테. 느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엊그저께 만난 친구도 저를 예전부터 알던 친구였는데 느낌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뭔가 느낌이 바뀌었대요. 되게 진중해졌다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데 뭐 일단은 가족사 먼저 얘기를 하면 아니다. 뭐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 가족사 먼저 얘기하죠. 아무거나. 네. 네. 가족사에서는 약간 제가 이제 뭐 채식을 하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되게 좀 저는 항상 집안에 있을 때 가족들이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비건이고 동물권 활동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뭔가 채식을 권해주고 싶은데 항상 이제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항상 뭐랄까 그들은 너무 고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너무 나의 의견을 잘 안 듣고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고 분노스럽고 그래서 약간 막 강요 아닌 강요도 했었고 약간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었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동생하고 뭐 같이 밥을 먹었는데 심지어 이제 뭐 집에 있으면 이제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이제 인천집이 있고 지금은 강북에 집이 있는데 인천집에 이제 가끔씩 가게 되면은 TV를 봐요. 동생은 이제 막 요리 프로그램 이나 막 먹방 프로그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당연하죠. 다 막 고기 먹는 음식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겠죠. 근데 옛날 같으면 딴 데 돌리라고 제가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그 보는 동생을 그냥 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동생한테 오히려 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뭐 부모님한테 제가 그러니까 인천이다 보니까 서울에 뭐 비건 맛집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맛있는 채식 떡볶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합격점을 받았죠. 그래서 비건으로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 체험을 하게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이제 가방끈이 좀 짧으시기 때문에 뭐 다큐멘터리라던가 책이라던가 뭐 이런 건 일절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결국엔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진짜 맛이거든요. 제 친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맛으로 알려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누군가는 뭐 종차별이다 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정말 수만 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한 가지로 저는 맞추려고 항상 노력을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고 분노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알아차리고 그렇지 않은 걸로 접근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것이 채식에 대한 좋은 어떤 선입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럼으로써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 뭐 까탈스러운 채식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아들로서, 좋은 오빠로서 내가 그렇게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그러고 났을 때 더 자연스럽게 채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제 개인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으로 케어 사태가 일어난 뒤에 이제 더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언론이나 뭐 정부나 혹은 하다못해 뭐 고기를 먹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글들을 뭐 SNS 상에 그냥 똥을 배출한 거죠. 막 배출했어요. 어떻게 이걸 먹을 수가 있냐, 생각 좀 하고 살자, 이건 잔인한 짓이야, 이야 뭐 막 이런 막 야야야야 막 이런. 근데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분노를 배출한 거밖에 안 돼요. 그냥 똥을 배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나에 대한 안 좋은 반감만 만든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저희가 만약에 설득해야 되는 그 사람조차에게서도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하린님한테도 돌아오는 기찻길에서 말했지만 일상에서의 혁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번 에피소드 제목으로 갑니다. 일상의 혁명. 네. 오케이. 네. 계속하세요. 예, 일상에서의 혁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혐오스럽고 되게 싫어지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명상을 배움으로써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고 평정심을 찾으면서 그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의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방법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명상법이 말하는 아트 오브 리빙, 그러니까 삶에서의 예술, 그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 명상을 하면서. 제가 거기 잠깐만 끼어들면은 저도 비슷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기환이 말씀하시는 받아들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명상 자체가 막 어떤 삶에 어떤 지침을 준다기보다는 저는 명상이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남을 혐오하고 있는지 일단 알아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지금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삶을 어떻게
삶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떤지를 내가 일단 인지를 해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인지를 하려면은 그 내가 시시각각 내 주의를 어떻게 집중시키고 그거를 먼저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끌려다니잖아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어떤 감정을 들고 어떤 글을 읽으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 네네. 등등등등 네네네. 늘 약간 그냥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는 방향으로 그냥 중구난방 끌려다니다가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내가 남을 혐오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얼마나 분노를 이 세상에 배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하루하루를.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명상을 하고 나면은 명상이 사실 가르쳐주는 게 되게 심플하잖아요. 주의 집중. 내가 시시각각 나에게 주어지는 되게 어떤 제한된 이 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그냥 그거는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내 삶에 부정적인 일들이 많은데 내가 그것에 내 주의를 집중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안에서도 내가 좀 중요하다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선택 자체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명상이 가르쳐주는 그 스킬이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주의를 어디에 집중시킬 것인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니면 선택권 자체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환님은 제가 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먼저 인지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남을 대하는 자세나 그런 것들을 달라지기 시작했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네. 네. 그 선택한다는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를 내가 뭐 느낄 뭐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선택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선택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선택은 우리가 비파사산에서 배운 게 호흡에 내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몸을 머리 감각에 내 어떤 특정한 감각에 내 주의를 의식적으로 집중시키는 그 훈련을 하고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요. 일상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친구와의 다투는 거, 엄마 아빠와의 갈등, 뭐 직장 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침입을 해서 나를 좌지우지하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내 머릿속에 이런 감정들이 있네. 이 의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출연을 해서 막 춤을 추고 있네. 그걸 먼저 인지를 한 다음에 그쵸. 나는 얘기 말고 여기 볼래. 약간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볼래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예.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짜증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인지하게 돼요. 근데 그 인지하게 되는 거를 이제 뭐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평정심 있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동생이 뭐 먹방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여기서 동생한테 화를 냈다 한들 이 먹방 자체를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바꿀 수 있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거를 결국엔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평정심 있게 동생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게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오케이. 예, 어떤 그러면은 제가 네. 이렇게 좀 수정을 할게요. 네네. 제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네네. 예를 들어서 과거의 기환님은 동생이 먹방을 봤을 때 네네. 반사적으로 짜증이라는 네.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은 네네네네. 지금의 기환님은 네. 내가 이런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왔고 지금도 취할 뻔했구나.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나는 평정심을 가지고 그쵸. 이 상황을 대해야겠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선택인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선택. 막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쥐는 약간 이런 이미지로는 이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네. 사실 선택이란 말은 그러니까 선택이란 말 그러니까 그 선택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평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오케이. 네, 선택이 우선이 아니라 평정심이 그 근본 그 저는 명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거 어떤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도 아프거나 슬프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게 그 명상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래 더 이어서 이제 더 이후에 얘기를 하면은 한 가지 더 했던 거는 네. 이제 명상을 하고 나서 하루는 막 엄청나게 힘든 날이 있었어요. 이제 며칠 차? 아니요 그 며칠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일? 네. 15일 한 2주 좀 넘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금 하리님하고 저하고 또 거기에 계셨던 몇몇 분 해가지고 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뭐 오늘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자기 한 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나오고 나서 얘기해요 지금? 네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하루는 이제 일을 끝나고 그러니까 아침 거의 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지방 출장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8시에 이제 차를 빌려서 지방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인천에다 차를 반납하고 또 서울에 또 장비를 또 반납해줘야 돼요. 서울 장비 반납하고 다시 또 인천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오니까 10시 뭐 11시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그 가는 그 장비를 반납하는데 가정에서 내가 뭐 장비를 또 하나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장비 또 가격까지 내가 다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는 길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진짜 그 지하철에서 명상을 했죠. 눈 감고 막 이제 온몸에 느끼는 감정들 막 느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막 되게 이제 그 짜증났던 것들이 그냥 다 이제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또 다시 집을 가는데 거기서 또 이제 명상을 하고 또 집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두 정거장을 더 지나친 거야. 근데 그리고 내렸는데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정말 슬슬 천천히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집에 갔어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명상의 힘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평정심을 찾아주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저는 동물권 활동가로서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불법 침입을 한다던가 혹은 공익을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몰래 들어가서 찍는다던가 어떤 그런 나의 희생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항상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막 몰래 잠입해서 막 그런 걸 찍어? 난 너무 떨리고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명상을 하면서 느낀 건 명상을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자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라는 건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건 결국엔 이 하나의 이 정말 작은 분자들의 이 덩어리다. 결국엔 사라지는 하나의 덩어리다라는 걸 이제 명상을 통해서도 알게 됐는데 그걸 느끼면서 그러한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것도 부질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그런 감각일 뿐이란 거지.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도 없이 그러한
어떤 과감한 운동도 나중엔 내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았나요? 네. 그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게 우리가 방금 자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자아라는 어떤 허구의 어떤 상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뭐 옷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 나에겐 이런 일이 있었고, 난 이런 감정을 느끼고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그거에 계속 집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근데 명상에서 가르치는 건 이거 없다, 이런 거 없고 네. 그냥 네 머릿속에만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은 사실 그게 졸라 어렵죠 사실. 네. 이론은 그렇긴 한데.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윗바사나라는 게 결국에 저기 붓다가 이제 행한 거잖아요. 붓다가 행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불교가 탄생을 한 건데, 이제 그 불교의 이야기에서도 결국엔 그런 자아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자아가 없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 분 계시는데, 연세가 꽤 드신 이제 노인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유기견 자기가 한 2-30마리를 데려다가 키우고 계세요. 근데 뭐 이런 개식용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곳마다 정말 서울이면 서울, 뭐 어디면 어디 안 끼는 데가 없이 항상 나타나세요. 그리고 정말 목소리고 뭐고 다 자기 버리고 진짜 맨 선두의 앞에서 항상 목소리 높이시고 그렇게 되시고, 최근에는 이제 개식용 그 반대 목소리 높이시기 위해서 그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막 단식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분 항상 머리를 그냥 빡빡 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기 폼을 뭐 부리거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진짜 그분들한테는 그 동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막 뭐 예를 들면 뭐 부산에 최근에 이제 개고기 시장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가서도 막 없어지기 전에 개 한 마리라도 더 구하려고 그 동물 단체가 가기 전에 막 무릎 꿇고 막 그 앞에서 막 빌었대요. 개 한 마리만 좀 다 주면 안 되냐. 근데 거기에선 끝까지 이제 부인을 해서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타자잖아요. 개라는 거 솔직히 우리가 다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냉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들의 죽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나 뭐 붓다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어떤 순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인들이 막 그들이 저 사람들 악마다. 근데 자기는 악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자아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우리의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었으면 난리를 쳤겠죠. 살려달라고. 나는 정말 무고하다고 했겠죠. 근데 예수는 월계관을 쓰고 손에 못을 박히고도 자기는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자아의 없음, 네, 그런 거를 되게 저는 또 그러니까 그러한 철학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몸으로 느끼고 나서 예전에 봤었던 그런 성인들의 행동들, 노자나 뭐 장자가 말했던 그런 성인들의 그런 모습들,
뭐 더 말하자면 뭐 노자는 막 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책에서 막 누가 죽었대요. 죽어서 막 갔어 장례식장에. 근데 그 노자가 거기서 북과 장구를 치고 있다는 거야. 막 풍물을 울리고 있대. 우리 같았으면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우리는 당연히 예를 갖추고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데 노자는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명상을 배우고 느끼는 거지만 죽음에 초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자는 그것이 어떤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그냥 초연함인 거고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도덕경에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예전에 봤었던 그 책들을 다시 한번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이거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그 동해물 이지연 대표님이랑 최근에 녹음을 했는데 이제 지연님께서 제가 뭐 명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렸죠. 저는 뭐 어땠고 뭐가 좋았고 뭐 등등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연님이 좀 우려하는 거는 그 비파사나 그 열을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은 규율이 싫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있다. 그게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거기서 뭐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였지? 말하지 마라. 채식해라. 동물 죽이지 마라. 근데 그게 하지 말라는 게 그냥 정말 그냥 모든 세계에서 말하는 거 황금률. 남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남한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그냥 그 말하는 계율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뭐 벌써부터 실천하고 있는 건데.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분도 동물 안 죽이고 있잖아요. 그거 왜 하죠? 계율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형이사학적인 무엇이 있다거나 아니면 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거는 조금 말하지 마라가 그 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말하지 마라는 그냥 센터 안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치. 그 말하지 마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이제 그 5개 그것 중에 하나였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였지. 센터에서 말하지 말하는 건 그냥 그 무건 말하는 거였고. 무건 말하는 거. 그거가 싫으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는.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어쩌겠어 근데 그거 안 하면 명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될 텐데.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 뭐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규율이 싫으면은. 근데 아마 제가 옆에서 계속 꼬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언젠간 또 가지 않을까. 연 다음 하겠지. 네. 하시겠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마치 하리님한테 그게 그러니까 어느 날 들었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또 우연적으로 또 들으면 이게 뭔가 우연이 아니고 뭔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내 차례인갑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어디 가면 내가 채식주의자라고 말해요. 그럼 한 번 노출된 거잖아. 채식에서. 그렇구나. 저도 좀 그러는 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저희 셋이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명상을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세요? 두 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지인한테? 저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하고 저도 갔다 와서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이점들을 느끼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기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고 어떤 반응을 안 하게 돼요. 예전에는 뭐 아빠가 툭툭 던지는 말들이 상처가 됐다면 뭐 네가 아픈 건 채식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때 나는 요목조목 따지면서 반응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내가 어떤 느낌이구나 하는 것만 알고 별로 반응을 안 하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아빠도 뭐 딱히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갔다 와서는. 그렇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그 헤드스페이스에서 알아차리라는 거를 중요시해가지고 뭐 그냥 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만이라도 네가 그거 겁나 어려워 근데. 지금 앉았다 네가 일어났다라는 걸 깨달아 봐라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됐거든. 근데 요즘은 뭐 매일 1시간 2시간씩 명상을 하는 거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뭔가를 느끼면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마다 이제 그 감각에 집중하게 되고 그게 힘들면 호흡에 집중하게 되고 하니까 그냥 정말 예전에는 과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거나 좋았다라고 하거나 미래를 그리면서 좋거나 두렵거나 했으면 지금은 정말 현재를 살면서 정말 현재를 즐기고 있고 현재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만족스러운 것도 없더라고요. 이런 좋은 점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친한 친구들한테는 너무 좋고 기회만 되면 가봐라 라고 해서 몇몇은 이제 찾아보기로 했는데 지금 약간 대기자가 다 차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명상이라는 분야나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익숙치 않은 거니까 괜한 거부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나부터 좀 잘 살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좀 그러면 나만 잘하면 돼. 슬슬 그냥 나 명상도 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추천은 진짜 강력히 하고 있어요. 기현님도 전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새 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만약에 저녁 먹으러 갈 때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사주를 공부를 해요. 사주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의보감하고 사주를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 명상하고 또 불교 막 이런 쪽으로 해서 막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정말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뭔가 진리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주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사주라는 것도 결국엔 자기의 몸에서의 그 뭐랄까요, 그 욕망의 기운, 그 분포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윗바사나로 깨닫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떤 기운이 더 많구나, 어떤 기운이 많구나. 아직 2단계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좀만 더 깨달으면은 그런 게 올 것 같아요. 제가 사주 좀 봐드릴게요. 좀 이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제 지인들 만나면 한 두 가지가 이제 사주를 한번 딱 봐줘. 사주를 딱 봐주고 그다음에 명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주에도 이제 목화토금수라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목은 뭐 이제 봄을 뜻하고 화는 여름, 수는 그 환절기, 그다음에 금은 가을이고 수는 이제 겨울 이런 데 있는데 이제 이런 그 뭐랄까 이 순환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 같은 경우는 공부나 성찰, 쉼 이걸 뜻해요. 그래서 이제 수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제 명상이나 사주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화가 많거나 아무튼 이렇게 막 또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명상을 추천하는 게 이제 그들이 자기가 화가 많거나 뭐 어떤 다른 기운이 많다는 거를 이 명상으로 자기가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뭐 주변에 운동가들, 그러니까 동물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뭐랄까 굉장히 저처럼 이제 되게 분노를 되게 표출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막 진짜 막 뭐 잔인한 사진 올리고 막 뭐 그러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뭐 막 이러면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명상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죠. 만나면. 근데 뭐 볼 일이 없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만나면 그러고 있고, 그리고 아까 하리님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이 명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또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정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상에서 내가 그 사람들의 이 호감이 되는 사람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이 채식과 명상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관심이 갖게 되면 알아서 찾겠죠. 예.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권하지 않아도 예. 그건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어떤 정말 뭐 하리님이 막 뭐 명상을 하려고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가게 됐잖아요. 저도 뭐 명상을 하려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 찾게 됐고 주변 지인에 의해서 가게 됐고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뭐 나이대가 됐을 때 수의 기운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명상을 한다던가 뭐 사주를 한다던가 뭐 이런 수의 기운이 들어와 있거나 뭐 또 어느 날 보면 뭐 또 다른 기운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기운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떤 기운에 네. 그게 이제 그 태어났을 때의 그 생년일시와 그 시로 생년일시로 찾는 거죠. 그래서 연주 뭐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게 사주 팔자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자기의 기운의 분포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뭐 근거를 대라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기엔 좀 너무 어렵고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훨씬 이전에 이 음양오행론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뭐 율곡이이나 뭐 세종이나 뭐 이순신 때도 이미 사주를 봐왔었고 그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주역이나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의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울 때 뭔가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사주란 걸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미신이라 생각했고 약간 복권처럼 저는 복권도 안 하는 이유가 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런 헛된 어떤 그런 거보다 진짜 내가 어떤 기부라고 생각하면 기부는 좋던데. 기부. 걔네들이 기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미신 그 사주도 되게 안 믿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공부해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되게 저랑 제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거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윗바사나하고 이 사주하고 엮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게 뭐냐면 그 사주 명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넌 그런 사람이기에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한다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윗바사나나 불교에서도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많은 갖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리님이 윗바사나를 경험한 것이 누가 의도치 않게 정말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가게 된 거잖아요. 저도 뭐 케어 사태 일어날지 뭐 누가 꿈엔들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기운들이 그런 수많은 일들이 결국 내가 계획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운들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윗바사나에 빗대 얘기를 하면은 상카라라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네. 그거에 대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윗바사나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런 거지만 만약에 윗바사나로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동생이
먹방을 보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걔의 욕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 그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랄까 얘가 좀 잘못됐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겹치게 되는데 뭐 하다못해 케어의 그런 안락사 사태가 일어났는데 저희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탈자본적인 어떤 연구를 하면서 뭐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사주라는 것도 결국엔 나를 뭐라고 지정을 하는 게 맞아요. 나의 욕망의 기운을 그 배치도를 봄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연구하게끔 만들어요. 하지만 근데 그게 내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 어딘가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워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채우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 있으면 그건 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오행의 분포도가 굉장히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채워나가면서 그런 순환의 흐름을 만드는 게 사주의 어떤 사주를 보고 그거를 배우고 운명의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질문. 저 이렇게 기한이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저도 그냥 삶이란 어떤 물결에 떠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내 통제에 맡기고 그냥 뒤에서 그냥 나를 등 떠미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나는 거기 걔가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은 사주 또한 사주가 설 자리가 있나? 그러니까 사주가 지금 너는 그런 어떤 운명을 타고 났으니까 거기서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등 떠밀려 오는 대로 살았는데 사주라는 어떤 도구가 있다 한들 그걸 내가 그걸로 뭘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지금도 말하지만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바람이 떠다니면은 나는 그냥 앞으로 걸어갈 뿐이다. 이건 운명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도와주는 게 사주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거 똑같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운명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모든 운명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인식하고 나를 바꿀 수는 있어요. 나를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의 바꾼다는 건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나를 바꿀 수는 있어요. 오케이. 사주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봐드리면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부 반응이 조금 덜하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 것이다.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기존의 사주가 굉장히 속세에 물들어서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에서 타로 카페 하는 그게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주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막 뭘 해라. 그리고 너는 돈을 언제 벌 수 있고 직장은 언제 가질 것이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부분 어떤 돈을 언제 벌 것이냐, 나는 직장을 언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주에서는 사주에 주는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운명의 기운의 분포도를 파악을 하고 그것이 균형 있게 돌아가게끔 내가 노력하게끔 만드는 게 사주예요. 지금의 사주는 굉장히 잘못된 좀 변질이 된 거예요? 네, 변질된 거예요. 오케이. 속세에 찌들어가면서. 그 사주는 그럼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 전에 지금 명동 길거리 바닥에서 아줌마들이 타로 카드 펼치면서 하는 그 사주 말고. 그러니까 보는 거는 똑같은데 그거의 활용법이 달랐던 거죠. 걔네들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뭐가 부족하다,
뭐가 잘못됐어 이러면 이제 부적을 쓰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막 미신 막 쓰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어떠한 것이 부족하면 내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거에 어떤 다른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엔 계속 내 사주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는 어떤 운명론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가 윗바산을 하면서 그걸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운명론이 아니라 내가 타파하는 거구나. 내가 이런 걸 가졌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더 조화로운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도구인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케이. 와닿았어요. 아니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아까 내가 여기에 막 동의를 하고 네. 뭐 그거는 떠나서 네. 나 잘 모르니까 사실 내가 동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그렇지. 근데 되게 신기하긴 하다. 신기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변질이 된 거예요. 속세에 쪄들면서. 그러니까 저 역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이거 거의 사주 특집인데 사주가 약간 네가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너가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가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맞아, 뭐 타로에서 본 것처럼 타로 뽑으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맞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게 되면서 약간 더 끌리게 되는 거죠. 약간 자위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그게 심리학에서 바텀 효과인가? 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는 이런 일이 너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보편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내 얘기인 것처럼 들리게 되는. 왜냐면 그런 얘기들은 모든 사람이 얘기일 수밖에 없어. 물을 조심해라. 물을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물을 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없어.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나무를 쓸 직업이다 했을 때 어디 보든 나무는 있을 거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지배적이어가지고. 근데 뭐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공격처럼 들릴까봐. 네, 아니요. 그러니까 모카토금수라는 그 기운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기운이 강하거나 약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화롭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사주가,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게 해주는 게 사주가 하는 일이고, 그걸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인 거예요. 네,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네. 근데 지금까지 보셨던 사주들은 굉장히 속세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너 언제 이랬네, 언제 저랬네, 다 나와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기운이 그때 좀 많이 들어오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지금 내가 이러한 기운의 분포도를 갖고 있으니 이러한 분포도를 고루고루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사람들한테 사주 봐주면서 이제 명상도 이제 좀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3-4명 영업을 하긴 했는데 뭐 아마 언젠가 또 보겠죠. 근데 또 어떤 친구는 또 알아서 이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질문들을 적어보면서 만약에 명상을 내가 남에게 권한다면은 어떤 이유로 내가 권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약간 최근에 어떤 제가 이제 즐겨 듣는 팟캐스트에서 한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은, 근데 제가 되게 와닿은 얘기여가지고 제가 이번에 대화하면서 뭐 주의를 집중한다, 뭐 어디에 내 주의를 집중시킬 것인지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약간 그 얘기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도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살면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 몇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뭐 시간, 그리고 뭐 공간.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뭐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시간 자체가 소중하기보다는 그 시간 안에 내가 그 순간순간 내 주의를 어디다 집중시키는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어도 내가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은 별로 안 행복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신혼여행을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딴 생각을 해요. 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생각을 한다던가. 그럼 나는 뭐 신혼여행에 아름다운 뭐 산토리니에 와 있어도 머릿속이 거지 같으면은 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주의를 어디에다 집중을 시킬 것인지, 그게 사실 진짜 가치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집중하면서 사는, 그렇지. 현재를 산다는 거잖아. 맞아요. 현재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매 순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택이라는 말도 저도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단어를 일단 계속 쓰자면은 일단 제가 다른 더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매 순간순간 어떤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내 주의를 집중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시킬 것인지. 나는 순간순간 늘 선택의 길로에 서 있다. 근데 그 길로에 서 있는 거를 알아채려면은 명상이라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루브르 박물관이 불에 타고 있다고 쳐요. 내가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나는 당연히 뭐 좀 고가의 뭐 피카소 작품이나 이런 걸 하나 들고 나오지, 1층 스타벅스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실 루브르 박물관을 예를 들 필요도 없고, 내 집이 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나는 뭐 조금 더 나에게 가치가 있는 물건을 집어서 나올 거 아니야. 주방 의자를 가지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물건이니까 나한테는. 그래서 약간 이거를 매 순간순간 내가 앞으로 살 그 시간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기한이랑 할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주의를 어떤 부정적인 거에 집중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녹음이 잘 되고 있나? 재밌나 지금 이게?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아니면은 그냥 우리 셋이 지금 재밌어. 저 재밌어요 지금. 거기에 내가 주의를 집중시킬 것인가. 항상 이 선택의 길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결국 뭐 결론은 시간, 공간 다 좋은데 결국엔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주의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유용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저는 와닿았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현재를 집중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말한 것처럼 현재를 집중하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현재 집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 나도 몰랐고. 근데 그런 명상이 이제 어떻게 하면 현재에 집중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크게 깨달았던 거는 명상 센터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기분 좋음이 이제 내가 센터에서 나가면 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빠랑 잘 지내봐야지 하면서 기분 혼자서 엄청 하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걸어 다니다가 깨달은 게 내가 항상 이러면서 기분을 업시키고 좋아했구나. 이렇다라는 거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럼 항상 좋은 미래, 내가 어떤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막상 그때 되게 노을도 좋았고 바람도 선선했고 이렇게 자박자박 밟히는 느낌도 좋았는데, 그거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미래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나는
그게 내 습관이기도 했고 항상 뭐 과거나 미래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현재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뭔가 되게 크게 깨달았었고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집중을 해 현재 라고 하면은 모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나 뭐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뭐 나가 지금 어떤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수행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수행법이 한 번에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 알겠습니다. 뭐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기아님? 엄청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왜냐면 사실 뭐 저희 그 명상 그 같이 하는 톡방에도 뭐 톡방이니까 이런 걸 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뭐 친구들한테 말하기는 사실 뭐 명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걸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일상적으로 느끼는 정말 수많은 놀라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막 변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하고 막 안 싸우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어느샌가 되니까 아버지하고도 오히려 더 어떤 관계가 더 뭐랄까 좋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지금 이 순간과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과 그리고 아까 현재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과 일상이라는 말은 결국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여기에 발 딛고 있는 이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그리고 평정심을 찾은 상태로 그러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진짜 빨리 변할 수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권으로 얘기한다면 뭐 동물권 저기 뭐야 공장식 축산이 막 그렇게 막 또 막 빨리 들어서 막 또 엄청 빠르게 또 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빠르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단순히 뭐 몇 날 며칠 뭐 얘기 떠든다고 사람들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게 바뀌진 않는다. 그걸 바꾸려면 결국엔 법과 제도 뭐 또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좀 더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유발 하라리가 분노했던 저보다는 더 많은 채식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모데우스나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팔리면서 거기 안에 들어간 어떤 공장식 축산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인에게 지금 퍼졌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저기 그 명상 센터 갔을 때도 채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유발 하라리 때문에 맞아. 저도. 네. 그거 덕분에 바뀐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 사람 뭐 유발 하라리가 분노를 표출했나요? 아니죠. 더 객관화되고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해서 만들었지 할 정도로 그리고 기존의 그런 편견들을 다 깨부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쪽으로 이제 천천히 유도하고 바꾸죠. 절대로 이제 그 사람들을 강제로 뭔가를 그러니까 해와 바람의 이야기 동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그 해와 바람 동화 이야기 아세요? 그 바람 불어서 옷 벗길라는 그거 그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는데 이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의 옷을 한번 벗겨보자. 그래서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바람을 막 불어서 했는데도 그 사람은 더 추우니까 막 옷을 더 여몄죠. 근데 오히려 해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갑자기 이제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더니 거기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더 평온하게 그렇게 옷을 벗었다는 거죠. 그 방법의 어떤 문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동의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남을 고통에서 구제할 수 없다. 되게 신기했던 게 센터에서 나오자마자 네. 그 사랑과 자비로움이 막 넘쳐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집에 도착했는데 네.
엘리베이터에서 네. 타는 사람한테 인사해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저도 약간 아니면 그러고 있었어요. 뒤에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줘야지. 뭐 그런 거예요. 저도 약간 뭘까 나오자마자 저는 그러고 나서 명상 갔다 했던 게 제가 원래 인천에는 약간 아파트인데 굉장히 이제 신도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끼리 인사 잘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명상 갔다 온 이후부터 타면 일단 인사를 하는 거죠. 저 먼저.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노력하게 돼요.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해줘 다시. 그냥 그리고 저는 심지어 나 이제 저는 1층에서 내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차를 타고 나가니까 지하 1층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옛날에는 이러고 그냥 고개 이렇게 숙이고 말았을 텐데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저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걸 느꼈어요. 적극적이신데요.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 아마 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놀랬겠다. 그래도 저기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했죠. 귀엽게. 근데 그 사람 듣는 사람은 과연 어땠을까? 그 하루가 과연 그 사람은 또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명상에서 자주 말하는 게 자신의 단말을 나누라고 하고 자신의 어떤 뭐 나의 어떤 자막 달아야겠다. 단마, 쌍카라 밑에다가 이제 단말한 아무튼 그 단말을 뭐 나누라 혹은 나의 공덕을 나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 일상에서의 그 작은 소소함인 것 같아요. 작은 어떤 그 평정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요. 맨날 이제 마지막에 그런 명상 끝에 이제 자비 명상, 메타 명상이란 걸 할 때 되게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거 명상만 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실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되긴 하더라고요. 좋았어. 저는 그리고 새로 이사를 했는데 떡을 나눠줬어요. 그 저기 파시루 있잖아요. 파시루 떡. 그 찹쌀로 해갖고 그 갓 이웃마다 그 떡을 잘하셨네. 나눠줬어요. 잘하셨어. 저 난생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떡을 나눠줬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셨네요. 더 좋다. 명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You shake it, yo. MIC, yo. Come on. 이거는 이제 이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고. Show me the money, yo. 괜찮아 있습니다. 돈 내놔, come on. 자, 오케이. 저도 명상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기회가 되게 명상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데 아무튼 기아님, 하리씨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래 한 곡 하실래요? 기아님. 아는 빠님이 나 이거 들려주고 싶은데 여기 뭐? 그거 있잖아 녹음된 거. 하지 말자. 하지 마. 우리 제가 원래 엔딩을 드랍 더 비트로 하는데 오늘은 뭘로 할까요? 오늘 사두 마지막 회 3번 아니야? 갈까요? 사두. 마지막 회 맞아? 일 수도 있어. 진짜요? 잠깐 쉬려고요. 사두 3번 간다고? 사두 하기 전에 뭐라 그러지 거기서? 파워투 서버 망갈랑. 아 맞네. 너 해줘. 아니 그냥 드랍 더 비트 하자. 왜? 드랍 더 사두. 또 사두 괜찮다. 제가 드랍 할 테니까 두 분 사두 하세요. 알았어요. 자, 장장 1시간 30분에 걸친 대화 와우, 한 참여해 주셔서 있어. 대박.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드랍 더 사두.